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조 진행을 맡은 강인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그 선 후배님들과 함께 그 뜻깊은 자리를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그 도서출판 서양이라는 출판사를 창업해서 1인 창업했고요. 그 저서로서 운명을 바꾸는 이력서 자숙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서 서기 뽑을게요. 그 김은호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안 들리세요? 김은호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 그래요? 그러면 김홍민님 소개 좀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저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학번의 김홍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얼굴 뵙고 다른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신송철님. 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19학번 신송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들어오느라 사실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다른 원어들 모습은 보이는데 제 말하는 사람 모습은 원래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측 상단에 알아가지고 네? 하여튼 예, 하여튼 우리 사주원들 만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수월이님. 이수월이님은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를 켜주세요, 소리.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팅창에 마이크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기다리는 동안 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예, 1번 그럴게요. 먼저 하세요. 예. 최석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도록 되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저는
그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소개 안 하신 분 먼저 하실까요? 다 하셨나요? 19학번 정대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네. 같이 19학번 학부모님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가 사조가 8명인데 그 지금 현재 6명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6명이 아니라 6명 맞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 서기를 뽑아야 되거든요. 서기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좀 하실까요? 혹시 정대현님 하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요? 바로 그냥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어떠세요? 그냥 할까요? 네. 그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음,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20분 동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요. 그럼 제가 지목을 할까요?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른 아이디어가 딱히 없어서 네. 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 교수님께서의 강의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 부분보다는 더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의에도 나오는데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또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의견 참 좋으신데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거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 내 소통하는 창구가 단일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인의 상사가 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때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상황을 회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네. 다른 분요? 김홍민 선생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최상원 원우님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는, 좀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인재상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추상적이라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가 언젠간 종식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송철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 잘 들려요. 예. 아, 예. 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물론 한 개인은 조직에서 일하는 게 되는 거고 특정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의 역량도 기업 문화에 많이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입사를 현대그룹에서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돼야 결국은 기업이 결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 결과의 창출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결국은 일단은 개인이 도전 정신으로 좀 무장을 해야 그런 가운데 똑똑하게 트레이닝이 돼야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 인재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입사해서 일했던 시절이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조직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결정 자체가 과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위의 계층에 있는 임원급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소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까 소개 안 하셨죠? 그러니까 소개하시고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 글로 써주세요. 글로. 예, 거기 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하신 분 계세요? 정대현님 말씀 안 하셨죠? 해보세요. 인재상이라니까 개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윤리적인 의식이나 뭐 사회 아니면 인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뭐 업무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결정과 행위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목표랑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뭐 개인 인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사회나 뭐 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그 안에서 윤리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리를 하자면 그 문화적인 거, 그리고 인성적인 거, 그리고 역량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발표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의견을 지금 들으셨는데 혹시 보완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각자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많이 꺼내면 그 아이디어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원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의견보다는 좀 궁금한 게 과거의 산업 사회에 비해서 네,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네.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더 중요한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알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 과거에 비해서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 또는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뭘지 좀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추진력 없는 사람일수록 회의 시간, 저는 회의를 할 때도 회의 시간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벌써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니라 그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 대표를 하면 한 3시간에서 기본이 한 3시간씩 걸리고 해서 그리고 3시간씩 하고도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마실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 얘기나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회의가 끝나도 이렇게 3시간씩 했는데 뭔가 결정 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안건들을 다음 달에 또 올려야 되고 해서 제가 일반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그 대표들도 말로 끝나고 막상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면 뭐가 어떻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그럼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안 합니다. 또 결정은 안 해요. 자기가 잘못 결정해서 자기가 피해가 돌아갈까봐 좀 남의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제가 그 2차로 이제 원래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기분은 일반 회사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속도 스피드가 나질 않고 스피드가 나질 않으니까 금방 끝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달 심지어 1년까지도 끌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야 또 그래야 또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오히려 제가 그 구성원을 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공직생활은 안 했는데 대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고 말로는 많이를 해. 뭐 그냥 뭐가 이렇다 그러고서 자기 보고 그럼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또 결정을 못 내려. 못 내리고 그냥 슬며시 또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조직 발전에 해가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속에서 추진력 있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최승원 원장님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루틴 업무를 주어진 대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 저는 신승철 오너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조직이나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려면, 도전 정신이나 과감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든 생각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이게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모든 기업이 다 사회적 가치를 기본으로 깔고 그게 당연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령이나 규범처럼 돼서 누구나 다 사회적 가치를 깔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었다면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그게 나중에 모든 기업이 다 신경 쓰고 제품 생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기준이 되고, 그걸 적용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다면은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4시 10분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완하거나 아니면 정리해서 한마디씩 하시면 어떨까요? 없으세요? 저는 최서건 어머님께서 잘못된 지시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얘기했는데, 혹시 선생님 원우님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거나 보장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제도나 시도, 그러니까 작은 부서 단위의 시도 또는 회사 전사적인 제도들이 일부 있긴 한데 실제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하는 업무가 게임이다 보니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도 하긴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법규를 준수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김웅님.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상은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일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제품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더 좋은 그 이득이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이용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생각이 좀 들지는 않고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신승철 원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내야 되고 최소의 그 투입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중간 관리자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최석원 원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더 부족한 거 하실 말씀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주제 2번에 그 두 번째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가치 경영을 통한 새로운 기회 구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기회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잘 몰라서 제가. 기회 구조, 네, 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기회 구조라는 거는 그 우리가 뭐 기회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 백이나 인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기회를 역량 있는 네. 사람이 누구나 역량 있는 사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 그러면 동등하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이렇게 동등하게 이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그렇게 네, 이해도 네.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신 분 먼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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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주제 2번에 그 3번 가치 추구형 혁신 기업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조건과 걸림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얘기해 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이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산업형 기업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거의 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전제로 회사는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조건 일단은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신성철 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좀 독립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단체가 좀 회사 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걸림돌은 그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업의 속성은 최대 이익인데 이것을 통해서 좀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다이소나 이런 데 가도 계산원이 다 없고 개인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AI가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직업이 없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돈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AI를 뭐 써도 뭐 세금이나 아니면은 공유 경제 같은 걸 통해서 그 사회에 수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야지만 그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라고 하면 최근에 뭐 계속 뉴노멀이라는 용어로 말을 하는데 당분간은 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필요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확인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고 건강에 대해서도 더 늘어날 건데 그런 데서 그 정보통신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그 데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되게 좀 더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 어, 아,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생겨난다면은 나름의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원 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고요. 좀 더 보태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기업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 감염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서 기존에 제공했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방법, 비대면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할 텐데, 정대원 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 기술이 많은 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다른 방식의 수익 창출을 하면서도 그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도 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연 근무제나 아니면 재택 근무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다른 분?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전에 그런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사실은 일자리를 혁신적으로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도 사실은 일자리가 인력이 사람으로 기계가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노후 문제도 지금 고용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고민하면 지금의 비즈니스는 앞으로는 좀 비대면으로 하는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꾸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계속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생활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모든 면이 다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경제가 자꾸 침체해가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서 거기서 그런 데서 그래도 일자리를 좀 늘려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기존의 일들도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기간이 장기화되면 여러 사람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보면 직장인이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니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게 정말 뭐 내년에도 계속되고 온다라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달란트를 그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창직이나 뭐 이런 걸 창업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업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그 적은 비용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역량이나 달란트를 마음껏 판매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기업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다른 분의 의견에 보완 사항이나 아니면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실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학번 이솔희라고 합니다. 네. 네, 인사가 지금 늦었습니다. 이소리님, 지금 두 번째 코로나 네. 이후의 시대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 주세요. 저는 아까 저희가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 중에 네. 다른 학우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에 저는 좀 연장선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네.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삶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사회적 가치의 융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발생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갭을 줄이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가치만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생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해결이 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 융합을 먼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혹시 개인적 의견 있으신가요? 아마 코로나 시대가 오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하면 비정규직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뭐 정희정 학우님이나 이제 최선희 학우님이 다른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과 뭐 원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 가치 융합을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전혀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뚜렷한 방향성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목민님 혹시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가 먼저 우선시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전에 그 메르스 사태 기억나시죠? 메르스 사태가 좀 사스인가 메르스인가에서 이제 잘 안 됐다고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 바이러스라는 게 막 변종도 많이 생기고 막 정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놔서 다시 한번 사회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흔들리게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좀 장기적으로 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예.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원성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저는 좀, 네. 신손철님, 네. 네,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30분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소리님 혹시 더 다른 분의 의견에 뭐 보완하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마이크를 고치느라 사실 앞선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생각했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나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이유가 제가 주제 1번에 대한 답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하세요. 예, 예. 네,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예로 포스코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포스코가 아마 다른 기업도 있겠지만 최근 2년 내에 기업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이제 경영 이념을 가지고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기업이 시민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창출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원하는 인재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보다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야 가깝게는 현재 나가서는 미래 뭐 후손들에게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또는 윤리적으로 생산을 해야 기업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경제적인 방향성, 이미지 등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러한 두루두루 사회와 그다음 기업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지금의 인재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그다음 사회를 중심적으로 생각한 시선으로서 사회적 가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융합을 새롭게 지금 창출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너무 사람이 중요한 뭐 고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단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후후에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그리고 의견이십니다. 예. 네, 또 한 가지는 좀 대기업들이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또 똑같이 포스코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포스코가 예전에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이제 중소기업에게 다 나누어 주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같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러한 협력
또는 경쟁,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력과 경쟁이 동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예,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강인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에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 현재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이익을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서 수수료나 광고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는 문제는 마다한 수수료, 그리고 그 안에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달앱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대리운전이나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데, 원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개인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이나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공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제공해서 적은 사회 비용으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이윤을 발생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런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소리 원우님께서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노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의 조직 문화나 행태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틈이 없이 빠르게 변화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고민하기 이전에 아예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냥 직업을 유지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조금 그래서 아예 새로운 접근으로 말씀하셨던 대개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되겠지만 그런 각자가 개인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플랫폼이 빨리 갖춰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분 동안 지금까지 그 토의한 내용을 이제 발표할 내용으로 정리를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빼시고 간결하게 좀 정리 좀 같이 할까요? 서기님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이 듣고 거기에 좀 보완이나 아니면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제 1번에 대해서 정리 한 5분 하고 그 다음에 2번, 5분 정리할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그러죠? 네. 우선 인재상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사회적 가치 경영에 필요한 인재상으로는 네. 인재가 지녀야 될 덕목이나 그 역량에 대해서로 정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한 그 안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문화, 환경 이런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본인의 그 문제 해결 능력 안에서 잘못된 지시나 아니면 잘못된 상황수를 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의감, 준법 의식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민의식, 사회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능력, 역량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미래 사회적 가치 경영에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를 참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러한 인재들을 그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나 그런 걸 하나 덧붙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많이 좀 고민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그 인적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문제 해결로 제시하면 어떨까요?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좋은 의견 주세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는 방법이나 뭐 대안. 되게 보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다 교육부가 있게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좀 더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해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윤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인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교육은 아마 그런 기술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사내 도서관도 다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교육부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사내 도서관도 좀 규모 있게, 거의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책들 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도서관도 좀 크게 확장해서 운영하고 교육도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즘에 그 우리 같이 이렇게 사이버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런 교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 교육을 해나가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실 말씀 없으면 두 번째 주제 정리할까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저희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한 뭐 예측이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비대면 위주의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그와 함께 유연근무자, 재택근무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의 뭐 비정규직 문제나 기존에 있던 문제들도 더 심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런 비대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더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 아니면은 창출해야 될 사회적 가치는 그 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비대면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자원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리고 ICT 위주로 진행이 되는 비대면 이런 사회 비대면 비즈니스에서 이것들을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소외받는 인원들에 대해서 같이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이 자기 기업 아니면은 자기 모기업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나 아니면 협력 기업들까지 같이 전파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그런 기업 가치가 증대되는 쪽으로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정리 잘하셨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런 화상회의나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게 되면, 이 집이라는 거는 휴식의 공간이고 뭔가 재충전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비대면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정의 그 순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야 될까, 이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해보세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재택에서의 수업이나 근무와 관련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자녀 수가 많은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PC는 한 대, 두 대 있는데 자녀는 3명이 있고 뭐 공간도 방이 3개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그 사생활에 좀 침해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곤란함을 느낀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이어져서 퇴근과 쉬는 시간 맞아요? 정대현님. 네네. 같이 정리해 알겠습니다. 볼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을 이렇게 업무를 하면 있어서 시간이나 아니 공간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기회가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정리되셨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이버 대학원 다닐 때, 사이버 대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류가 아니고 이리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들은 준비가 안 돼서 수업이 엉망인데,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준비가 돼 있어서 앞으로 인류가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토론방으로 옮겨가실까요? 지금? 네. 마무리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